다음 소식입니다. 12.3내란 약 2달 전부터 우리 군의 무인기 18대가 2, 3일에 한 번꼴로 북한에 침투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침투를 강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인데요. 무인기 작전이 여의치 않자 김용현 전 장관은 북한 타격을 거듭 지시하며 합참 지휘부를 질책했고 북한 기종을 본뜬 무인기를 준비했던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변윤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 일대부터 치밀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작년 5월 육사 후배를 드론 사령관으로 앉힌 뒤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작전 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은 한 달쯤 지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김 전 처장은 작전 보고서도 아무 권한 없이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작전은 김용현 전 차장이 국방장관으로 옮기며 본격화됐습니다. 10월 2일 김 전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뿌리치고 첫 번째 평양 무인기 침투를 감행했습니다. 10월 8일 다시 무인기가 북한에 넘어갔고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습니다. 10월 10일엔 평양에 갔다 돌아오던 무인기가 경기도 연천에 떨어졌는데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무인기에 대한 조사를 막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10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군의 무인기 18대가 북한에 들어갔고 평양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고향인 원산과 해군 기지가 있는 남포 그리고 개성까지 침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침투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북한의 무인기와 똑같은 장비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16년 국내에 넘어왔다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복제품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넘겨받고 드론사는 북한 무인기를 활용하기 위한 전담팀까지 꾸렸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성능 부족으로 북한에 보내지는 못했고 김 전 장관은 이후 무인기가 아닌 오물풍선 타격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10월 27일 김 전 장관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경고 사격에 반대한 당시 지상작전 사령관에게 대통령과도 얘기했다며 왜 그렇게 겁이 많냐고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운 11월 18일과 28일엔 경고 사격을 넘어 원점 타격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 오물풍선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만을 결정했는데 특검은 원점 타격 시도는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자위권 행사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계엄을 위한 도발 유도로 결론 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적시한 혐의 등에 대한 MBC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